여기 네 분이 있습니다. 간 건강 너무나 간절하신 분인데 한 분 한 분 살펴볼게요. 먼저 간식만 씨. 뭔가 간식을 많이 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술은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네, 과연 어떤 문제가 있으실지. 술도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인 거죠?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오 교수님. 예, 정확하게 지방간이 먼저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방간이라는 건 방금 전에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건데요. 보통 무게의 한 5에서 10% 이상 쌓였을 때 그 지방간이라고 이제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간이 나빠지는 데는 중요한 원인 세 가지가 있거든요. 3대장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잘들 알고 계시는 술입니다. 근데 술을 드시게 되면은 이 술 자체가 몸에서 그 죽은 칼로리라고 해서 거의 쓰이지는 않지만은 그 배출이 되긴 되지만은 일부가 간에 가서 쌓이기도 하고 또 지방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면은 지방간이 잘 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지방간이 오는 과정에서 또 술 드시면서 안주, 여러 기름진 음식이나 너무 단 음식을 드시면은 이런 것들이 알코올하고 서로 상호작용으로 지방간을 굉장히 강하게 빨리 생성이 되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술, 그다음에 안주로 여러 가지 드시는 걸 좀 줄이는 게 지방간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네. 그러면요, 왜 술을 안 먹는 그 안식만 씨? 간식만 씨. 아, 간식만 씨는 네. 간식만 먹어서 그럼 지방간이 생겼나요? 이 술을 요즘에 옛날에는 술 때문에 지방간이 많이 생겼는데요. 네. 요즘은 술 말고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그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비알코올성이요? 예, 알코올, 술하고 관계없이 생기는 지방간인데 이 지방간 환자의 한 3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아도 생기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살이 찌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고 피 속을 이 지방이 많이 떠다니면서 간에 많이 침착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이 많이 떠다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많이 생겨서 간을 많이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요즘 드실 때 너무 그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빵, 떡, 그다음에 국수 이런 맛있는 너무 것들. 혈당을 순간적으로 높이고 네. 인슐린 저항성을 많이 일으키는 것들을 많이 먹는 데다가 또 음식들이 많이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드시기 시작하니까 이런 병들이 많이 생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운동 부족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 지방, 또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방간을 일으키는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보시죠.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여자가, 알코올성 지방간은 남자가 잘 걸린다. OX. 남녀 차이가 정답은? 있을까요? 정답은 O입니다. 오요? 물론 여자가 술을 잘 안 먹죠. 저만 먹고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죠. 알코올에 의해서 오는 거니까. 아니, 많이 드시는 여성분들 제 주변에 많던데요. 그렇죠. 왜 그게 뜨끔하죠? 옆에 두 분도 계시는데. 네, 우상우 교수님 빨리 정답 알려주세요. 빨리 정답을 알려주세요. X입니다. 아, X군요. 예. 사실 그 술에 여성이 더 강하고 남성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네. 지방간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지방간은 여성들이 그 술에 의해서 지방간이 더 잘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여성들은 체구가 작죠. 그다음에 몸에 또 체지방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술을 먹고 나서 배출되기도 하지만은 그 지방 세포 내에 이게 저장되기도 하거든요. 체류되기도 하는데 이 체류되는 시간이 더 깁니다. 지방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피 속에 알코올 농도가 계속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여성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술에 또 지방간에 알코올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것들이 더 여성들이 나쁘다고 할 수 있죠.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환자도 좀 볼게요. 네. 이분의 성함은 간수치 고수치 씨예요. 어떤 건지 볼게요. 살도 안 쪘는데 간 검사 수치가 높대요 하셨거든요. 왜 그러죠? 살이 안 찌신 거 보면 지방간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 교수님. 네, 우리는 그냥 쉽게 살이 찌면 지방간이 있을 거고 살이 없으면 지방간이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보통 그렇게 사실은 생각해요. 몸무게하고 체질량 지수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몸무게가 40kg인 환자도 제게 왔을 때 왜 지방간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운동을 많이 하고 체중이 많이 나고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근육 안에 지방세포가 많아서 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안 하고 몸이 마른 분들은 근육이 없어서 지방을 먹게 되면 그 지방이 전부 다
내장 지방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내장 지방이 바로 지방간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른 형태의 지방간이 있는 환자들은 좀 안 좋은데요. 왜냐하면 본인이 말랐기 때문에 음식 조절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말랐기 때문에 운동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지방간에 훨씬 더 취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간 수치에서 그 수치가 지방이 얼마나 붙었냐, 그걸 재는 수치를 말하는 건가요? 그럼 우리 한번 건강검진표를 좀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혹시 집에 건강검진표가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 꼭 기억해야 될 것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AST, ALT, 감마 GT 요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간 기능 검사하면 AST, ALT를 주로 보게 되는데 이 수치는 간 세포가 깨져나갈 때, 손상될 때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정상은 지금 화면과 같이 40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40 이상 올라가게 되면 간세포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마 GT인데요. 남자분은 정상이 60, 여자분은 40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마 GT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간에 그 음식을 대사하고 나오는 대사 물질들을 간에서 밖으로 이렇게 퍼내는 역할을 하는 효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은 음식이 지방이 많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것들을 대사해서 나쁜 물질들을 배설할 때 이 감마 GT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에서 감마 GT가 올라가면 혹시 내가 요즘 술을 많이 먹은 건 아닐까? 그리고 내 간에 지방간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2가지만 나오면 딱 좋은데 저렇게 간까지 나오니까 너무 헷갈리는데요. 이 보니까 간세포 이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방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정 원장님? 사실 지방간 말고도 다른 원인이 많습니다. 이제 만성 비형 간염, C형 간염,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약물성, 보조식품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간 수치는 앞에서 이현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간 수치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AST, ALT 이런 거는 간 손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염증이 오고 간 조직에 염증 반응으로 이제 이렇게 붓기도 하고 단단해지기도 하는데 대부분 사실은 이제 증상은 없습니다. 증상은 없어서 한데 이제 심해지면 소화불량, 또 우측 상복부 불편감, 그리고 메스꺼움까지 나타나거든요. 근데 자기가 본인이 나빠지는지 모르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황달, 복수가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원인을 다 잘 조절하시면 이제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없어지고 하지만 3, 4개월 동안 회복이 안 되고 6개월 이상 되면 저희는 만성 간염의 정의를 6개월 이상 간 수치가 높다. 즉 간이 굳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뭐 A형 간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간염에는 앞에 A, B, C 뭐 이런 것들이 붙는 것 같아요. 이건 뭔가 다른 건가요? 네, 간염 앞에 A부터 B, C, D, E 이렇게 붙는 알파벳이 붙는데요. 이것은 맞아요. 간염 바이러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B형, C형 간염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지만 요즘에는 약이 좋아져서 B형, C형 간염도 완치가 되거나 치료가 잘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형 간염은 대체로 한 10년 주기로 유행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A형 간염은 손 위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D형이나 E형 간염은 원체 드물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데 간암의 80%가 B형 간염, C형 간염이기 때문에 B형, C형 간염은 반드시 관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A형 간염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유행할 때 마트에 손소독제가 많았던 걸 기억하시면 네. 손위생만 하셔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ABC가 간염 바이러스의 종류군요. 전 몰랐을 때는 A형은 혈액형 A형 걸리는 간염, B형은 B형이 걸리는 그럼 간염. O형도 있게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처럼 무지하면 안 됩니다. 네. 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자, 예방 접종을 하면 평생 간염에 안 걸린다. 효영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똑한 제가 말씀드릴게요. X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 다 맞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 2번, 3번씩 걸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X입니다. 오, 일리가 있는데요? 일리가 그러게요. 있죠. 이거는 X일 것 같은데 정답은요, 교수님? 일리가 있죠. 정답은 평생 갑니다. 오.
이게 그 항체가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좀 달라요. 근데 이 A형 간염은 보통 태어나서 한 1년 정도 된 애들한테, 그다음에 B형 간염은 태어나자마자 맞기 시작하죠. 그리고 보통 이런 것들이 계속 평생을 지속하는데 한 90% 이상이 계속 그 평생 생기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일부에서 안 생기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아직 항체가 없습니다. 그 백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C형 간염은 요즘 치료제가 나와서 아주 좋은 효과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꼭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돌발 퀴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간 수치가 정상이어도 간 기능은 이상이 있을 수 있다. OX 어떤 거 같아요, 김연정 씨? 이거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간 수치가 높은 것은 간 세포가 파괴됐다고. 그러니까 간 수치가 정상이면 간 기능도 정상이다. 정상이죠.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교수님? 이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러게요. 네, 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간 손상이 있으면 다 간 수치가 올라간다고 앞에 말씀드린 AST, ALT가 대표적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간경화 환자, 초기 간경화 환자는 본인이 느끼지도 못하지만 간 수치가 정상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간 기능 이상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시면 위험하다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어떤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줄다리기 하시는 거 보면 팽팽하게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양 팀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간도 이 힘겨루기 버티고 할 때는 간 수치가 정상이지만 어느 순간 너무 무리하고 음주, 과음 이런 걸로 무너지면 순식간에 확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간 수치가 정상이라 하여도 이런 거를 본인이 느껴야 되고 또 정기 검사를 해야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 요즘 시중에 가보면은 영양제가 네. 다양하게 잘 나오거든요. 네, 네. 뭐 이런 분들은 간 영양제 드시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고요. 사실 이런 무분별하게 또 과량으로 이런 영양제를 먹다 보면 그것이 간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요.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간에 좀 도움되는 효과적인 음식을 섭취해라. 예를 들면 뭐 타우린 성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살코기, 또 기름에 튀기지 않은 찜, 뭐 이런 것들은 비교적 안전하고 지방간에 이제 예방이 되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드시도록 제가 우선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간 기능 회복 단계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운동이겠습니다. 자, 간은 앞에서 우리 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간은 여러 기능을 하는 것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포도당을 만들고 저장합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먹었는데 지방으로 안 가게끔 운동을 하면 이제 이런 포도당을 잘 쓰는 거고, 또 그림처럼 간에 기름이 껴 있는데 이런 것도 운동을 하면 지방을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우리 몸의 에너지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요, 지방 간 약도 당뇨 약처럼 그 간 수치를 이렇게 뚝 떨어뜨리는 약은 없을까요? 당뇨 약은 좀 먹으면 많이 있으면 떨어지는. 좋겠는데. 그런 약은 정말 당뇨처럼 효과적인 약은 아직은 개발되지 않았고, 그래도 지방간에 도움이 된다는 약은 토코페롤, 비타민 E, 그리고 인슐린 저항 개선을 하는 피오글리타존, 당뇨약으로 쓰는 메폴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식이요법, 운동, 체중 감량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